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리플 소송, 또 SEC 항소 내용 좀 추가 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항소를 했는데 판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귀찮다라고 이제 꺼지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리플 이제 드디어 좀 더 유리한 또 위치에 좀 가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하나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판사가 전체 사건의 재판이 회부되기 전 때까지는 항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24일이 운명의 날인데 그 전 때까지는 이슈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리플의 SEC 사건에 따른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제 4월 23일 요 시점이 운명의 날은 맞는 것이죠. 근데 또 SEC의 또 모략을 본다고 하면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을까? 즉 복잡한 사건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항소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법이죠. 피말리게 하는 수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서도 여전히 SEC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뭐 ETF나 이런 것도 좀 뒤로 미루게끔에 있는 유도가 다 같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리플 사건이고 판결이다라고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은 리플권도 있지만 전체적인 크립토를 또 대변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리플의 주장은 최근에 이제 이런 최근에 파티도 열었었고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을 좀 달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좀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서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플에 있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보면 4월이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되고 그 전에는 나올 게 없으니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식 기반에서 영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요거 단일 사건과 단일 재료로 가격을 띄우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리플 CTO의 과거 아버지의 XRP 매입 공개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14년 4월 달에 100만 개 이상 XRP를 구매했다라고 공유가 나왔고 이때 당시에 6.8원이니까 엄청 싸게 산 거죠. 현재 가치가 대략 한 7억 원대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이 데이비드 슈아츠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술자 기반에서도 대부분 판매를 다양한 가격대에서 팔아 제꼈기 때문이죠. 정말 기술 고문인다라고 하면 자기가 진짜 급격하게 돈을 쓰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논란은 나오겠지만 좀 논란이 상쇄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보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다소 약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 19년도 때도 왜 우리 리플 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투자 마인드는 저는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 시장은 야생이지 내가 이쪽에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면 다 편 들어주고 그렇게 막 지지한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이 세상 편하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냉철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쪽에 가격에 있는 개입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진짜 매력적으로 가격이 왔던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구매 능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호재가
임팩트 있게 나와 주었던지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보유량을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21년도 투입 기반에서도 비트코인 일부 100달러에서 5만 달러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한 것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에 이르자 원래 보유량 가격 2%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트윗에서 슈어츠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 BAT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준다라는 내용이면 좀 좋았던 기사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아들 대비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판매를 아직 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리플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던 기간, 수혈 기간에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명확하게 맞추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추세 기반형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11월 8일, 9일 정도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 가격은 이제 조금씩 움직여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어떤 이제 마케팅으로 인해서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형태로도 갈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가 기존에 있었던 BUSD를 정리를 하고 FDUSD 쪽을 키워주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째깍째깍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리플 가격 아직은 조금 더 먹을 만한 자리는 여전히 열려져 있다. 왜냐? 아직 수혜 행사의 평균 확률로 봤을 때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악재도 이제 일단은 내년 4월 이전 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거리, SEC가 괴롭히는 악재거리는 일단 단일적으로 안 나온다. 근데 그게 오히려 개별 호재는 오히려 수혈로 커버를 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리플에 있는 내용도 누군가에게는 약간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본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또 추세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